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알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말의 힘과 영향력을 먼저 알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품격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말들은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격 있는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배려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말 한마디가 주는 울림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품격 있는 말 한마디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경청과 적절한 리액션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 내용에 집중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그러시군요. 정말요? 그랬군요." 와 같은 짧고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 조급해하는 태도는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눈을 맞추고 때로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공감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더욱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플라톤이 말했듯이 대화는 영혼의 울림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영혼의 울림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울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진실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경청하고 반응할 때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유대의 장이 됩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우리의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그 울림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더욱 풍성한 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의 태도는 비단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합니다. 회의 중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질문하는 태도는 존중과 배려의 상징이며 이는 팀워크 향상과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을 경청하는 자세는 신뢰를 구축하고 재구매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말은 주고받는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도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이처럼 경청은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자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청의 미덕이 우리 삶 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품격 있는 말 한마디는 바로 진심 어린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칭찬도 그저 하는 말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겨야만 빛을 발합니다. 단순히 "좋네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 입으신 옷의 색깔이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 당신의 활기찬 에너지가 더욱 돋보이는 것 같아요." 와 같이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칭찬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능,
노력, 혹은 생각이나 행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동료에게 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꼼꼼함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강점을 인정받았음에 기뻐하고 더욱 큰 동기부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타인의 진심 어린 칭찬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과장되거나 아부성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항상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칭찬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들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칭찬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직장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필수적이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존중을 확인하는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이처럼 칭찬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뿌리는 칭찬의 씨앗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따뜻한 격려의 언어가 우리 사회에 더욱 풍성하게 꽃 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품격 있는 말 한마디는 표준어 사용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언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히 친한 사이에서는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하며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비속어나 유행어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은어 대신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어는 세대를 아우르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비속어나 유행어는 특정 집단이나 세대에게는 친숙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주거나 대화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더욱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표준어를 사용하면 우리의 말은 더욱 품위 있고 안정감을 주며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마치 고전 건축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듯이 표준어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언어입니다. 어떤 이는 표준어가 너무 딱딱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표준어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단어들을 배열하고 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듯 품격 있는 표준어 사용은 우리의 대화 상대와 대화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드러냅니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단어를 선택하고 표현할 때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음성 신호를 넘어선 존중과 배려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줄임말이나 신조어, 이모티콘 사용이 보편화되었지만 공식적인 소통이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여전히 표준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표준어는 소통의 혼란을 줄이고 모든 이에게 명확하고 공평한 이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반영하듯이 표준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표준어의 가치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말 한마디는 결론부터 말하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핵심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두서없이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 그 뒤에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상황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대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핵심 원인은 이러이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제시한 후 그 근거와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은 대화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황하고 지루한 서로는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전체 구도를 먼저 잡고 세부적인 색을 칠하듯이 대화도 큰 그림인 결론부터 제시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여야 듣는 사람이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연설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일상 대화도 작은 연설과 같아서 명확한 구조를 가질 때 더욱 설득력 있고 품격 있게 들립니다. 물론 모든 대화에서 딱딱하게 결론부터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한 사람들과의 편안한 대화에서는 유연하게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에게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할 때는 결론부터 말하기가 품격 있는 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상대방의 시간 또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 곧 배려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소통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결과를 설명할 때 먼저 최종 진단명을 말하고 나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환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핵심 정보를 빠르게 이해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결론부터 말하기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료함의 미덕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모든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품격 있는 말 한마디는 감정의 건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쁨, 슬픔, 분노, 좌절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처 주는 방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났을 때 너 때문에 내가 정말 화가 나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와 같이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나전달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비난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결국 병이 되고 폭발하듯 쏟아내면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을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처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큼 자신의 감정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감정의 기복을 겪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건강한 언어로 표현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하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더욱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자신 또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표현은 우리의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인간적인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격렬한 감정이 치솟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진정시킨 후 차분하게 말을 꺼내는 연습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감정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출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언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욱 품격 있게 빛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건강한 표현은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중요한 지혜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품격 있는 말 한마디는 우리의 대화를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가 피해야 할 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대화를 망치고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와 더불어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